어느 한 어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 잡은 물고기를 나무 상자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어 모든 이들이 낙심하고 있었고, 한 상점 주인은 거대한 갈치를 칼로 손질하여 나무 상자에 담고 있었는데 그 갈치는 심해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되지 않으니 누가 와서 이 물고기들을 좀 사갔으면 좋겠다 하며 한 상자에 5,000원이라 하였습니다. 그 가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금액이었지만 누구도 그 물고기들을 구매할 사람이 없어 장사꾼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하듯 앞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수로 많은 이들이 물고기들을 사먹지 않게 될 것이며 가격은 폭락하고 어민들은 울상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한 어린아이가 미술 전시회에 자신의 그림을 출품하려고 자신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내가 보니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도와 더 멋진 그림으로 함께 만들었는데 우리는 여러 물품들을 그 그림에 붙여 입체적인 그림으로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인도 돕겠다며 다가왔고 우리는 그렇게 셋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흰 스티로폼을 뜯어 붙여 입체적인 그림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다 완성했음에도 어딘가 부족한 것 같아 우리는 솜 같은 것으로 거대한 회오리를 만들어 태풍처럼 그 그림 한가운데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림에 붙어있던 흰 스티로폼들 중에 어떤 것은 물에 젖은 듯 하더니 물기 때문인지 그 그림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은 더욱 입체적인 그림이 되었고 재앙을 상징하는 완벽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스스로 환경 오염을 자처했고 그 환경을 훼손한 대가로 우리 스스로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지 울음과 곡하는 소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좌절 속에 유가족은 한쪽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때 죽음을 알고 찾아온 한 사람이 있어 보니 그 가족의 친척으로 나이가 많으신 아주 중요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친척 어르신이 찾아왔음에도 유가족들은 일어나 예의를 갖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은 상태로 그 어르신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척 어르신은 자신도 나이가 많고 힘들게 찾아왔음에도 그 가족들이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를 받아주지 않자 몹시 불쾌하며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세상은 이미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재앙과 환란과 혼돈으로 사람들은 많은 장례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찾아와도 맞이할 힘이 없을 만큼이나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야외에 있는 야전병원과 같은 곳을 보았는데 한 의사가 정신없이 환자들을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 의사가 수술하고 버린 엄청나게 많은 피 묻은 붕대와 거즈가 그대로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고 온통 피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그를 돕기 시작했는데 정신없이 돕다 보니 제 몸에도 온통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그곳에 있자 어떤 수사관 같은 사람들이 나를 수상히 여기고 당신이 태환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태환이란 사람이 아니다 하였고 그래도 나를 믿지 않기에 피 묻은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내가 태환이라는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며 저는 너무도 많은 피 묻은 붕대와 거즈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 그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뒤로 돌아가 버릴 곳을 알려주었는데 그곳에는 커다란 비닐봉지 여러 개가 있었고 그 비닐봉지에는 죽은 사람들의 검붉은 피가 여기저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 역겨운 피 비린내가 가득했고 저는 그 옆에 피 묻은 붕대와 거지를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며 온통 죽은 자들의 피 비린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얼마 전 축구 시합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와 외국 팀과의 중요한 축구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점하여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크고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함에 저 또한 관중으로 있다가 대피했는데 저는 이러한 지진이 올 수 있음을 알고 비상구 가까이 있다가 가장 먼저 대피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피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기장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는 시기에 큰 지진이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크고 화려한 대형 여객선을 보았는데 저 또한 그곳에 승선하여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파도에 그 큰 배가 출렁이기에 밖에 나와 파도를 보니 앞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쓰나미가 너무도 커서 이 큰 배를 삼킬 것처럼 보였는데 다행히도 겨우겨우 그 큰 쓰나미를 이겨내고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큰 배가 아니라면 모두가 가라앉고 침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덮치듯 세상은 큰 재앙과 환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걷기 마라톤에 참여한 저의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걷기 마라톤이라도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척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보니 승패에 관심이 없었고 상금에도 관심이 없었고 바쁘게 걷지도 않았으며 어떤 이는 왜 걸어야 하는지도 모르는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며 결승점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농구공을 받자마자 드리블을 하고 빼앗길 것 같으면 같은 편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을 받은 자를 보니 그는 공을 드리블을 할 생각도 없었고 다른 이에게 패스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하므로 받은 공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상대편에게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함에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자들이 많으며 천국의 뜻을 전해주어도 받았음에도 드리블하지 않고 패스하지 않아 빼앗기듯 천국 소식들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눈에서 보고 있고 또 천국 소식을 듣고 받았음에도 걷지 않으며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만 있다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